한파에 눈까지 내려 도로 위에 살얼음이 어는 현상,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서너 배 높다고 합니다.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여파이다 해안가의 개발이 집중되면서 동해안 해안 침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가 국내 최대 규모의 방제 연구센터 건립에 나섰지만 예산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강원도 내 급식 노동자 4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다고 교육공무직 노조가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에 장기간 노출된 게 원인이라며 교육당국의 시설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원주 종합버스터미널이 13일부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통합 운영합니다. 고속터미널 부지 매각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 네. 운전하시죠? 그럼요. 블랙아이스라고 알고 계시죠? 예, 눈 온 다음 날 이제 도로가 얼어 있는데 사실 이게 눈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살얼음이 껴있는 걸 말을 하는데 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다른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3배, 4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김수아 기자가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SUV 차량이 도로 위에서 빙글 돌며 미끄러집니다. 사람을 칠 뻔했던 아찔한 상황.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앞에 있던 탱크로리를 들이받고 맙니다. 도로 위에서 속절없이 미끄러진 차들. 당시 도로엔 블랙아이스가 깔려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엔 영월에서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틈새에 있던 비나 눈이 얼어붙어 생긴 얼음막입니다. 블랙아이스는 땅의 열을 받지 않는 교량 고가도로나 햇빛이 들지 않는 터널이나 지하차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 색과 같아 눈으론 식별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주행 중엔 피하기 쉽지 않은데 한 번 밟았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최대 4배가량 높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이렇게 미끄러는 느낌을 많이 받죠. 이렇게 결병된 상태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미끄러우면 브레이크 밟으면 느껴져요. 느껴지고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함을 느끼죠.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블랙아이스로 발생한 사고는 총 140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이 262명에 달합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서행이 최선입니다. 평상시 운전하실 때 급제동이나 급격한 조작을 좀 피하시고 규정 속도 준수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땐 급하게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말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 변화에 또 해안 중심의 개발로 태풍이나 해안 침식 피해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연구할 시설이 마땅히 없는 실정인데요. 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가 방제 연구센터 건립에 나섰는데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성식 기자입니다. 해변 백사장에 거대한 모래절벽이 생겼습니다. 모래가 깎여 나가면서 이제는 해안가 주택을 위협할 지경입니다. 강릉의 또 다른 해변에도 심각한 해안 침식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환경부가 생태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곳이지만 백사장은 이제 형태만 남았습니다. 자연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에 걸쳐 갖고 침식과 퇴적을 갖다가 반복하면서 안정 해안선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 이 연안의 개발 행위 등은 이 침식을 갖다 크게 유발시키고 있다는 거죠. 정부와 지자체가 해안 침식 문제에 대처하고 방파제 등 해양 구조물 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오는 2027년까지 이곳에 수리 실험과 연구 분석 그리고 교육 활동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방제 연구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재연구센터에는 수리 실험을 위한 실험동 2동과 분석센터, 그리고 연구교육동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3차원 실험동에는 길이 70m, 폭 100m 규모의 수조가 설치되는데 파도의 진행 방향과 운동을 고려한 실증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1,1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3차원 수조가 추가되면서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자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 조사 완료 시점도 지난 8월에서 11월, 다시 내년 2월로 2차례나 미뤄지면서 올해 착공 계획 등은 모두 무산됐습니다. 세상에 연구시설 갖다 비용 편입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게 높은 값을 갖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연구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국가가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 안전시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많은 점수를 줘갖고 이거는 반드시 우리 국가에서 책임지고 선도해서 사정이 이렇자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중앙정부의 사업 필요성 등을 적극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기재부와 국회 해수부 그리고 국회 상임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 연안방지센터의 조기 착공의 필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문 건의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지난 5년간 해안 침식으로 사라진 백사장은 강원도에서만 64만 제곱미터, 축구장 90개 면적에 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학교 가는 아이들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던 모습은 이제 정말 옛말이 됐죠.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급식이 일반화됐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정작 급식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리사들은 폐암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전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점심 준비로 분주한 학교 급식실입니다. 탕수육 조리가 한창인데 뜨거운 기름 위로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환기 시설이 있지만 연기를 빨아들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급식 조리사들은 이처럼 튀김이나 구이 등을 조리할 때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생선을 구울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일반 주택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보다 7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관련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55세가 넘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폐암 선별 검사를 실시했는데 57명이 폐암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 폐암 확진을 받은 급식실 조리 종사자도 4명이나 됩니다. 도내 18개 시군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천여 명에 달합니다. 급식실 종사자들은 즉각적인 환경 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PCT 검사를 하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 사망자가 나오고 의심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노동자도 일하다가 죽고 싶은 노동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건 노동 환경을 안전하게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던 거고요. 전문가들 역시 학교 급식실에 대한 환기 시스템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여기서 일하시는 급식 조리실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안전 장치가 되는 건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장시간 일을 할 때는 특히 뭐 고기를 굽거나 이런 발암 물질이 많이 나오는 곳에 장기간 노출이 되는 거는. 하지만 대책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조리실 환기 설비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지만 현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크기라든가 뭐 덕트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현황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재서 이제 그 가이드 기준에 미치냐 못 미치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 강원도교육청은 내년까지 도내 급식조리실 592곳에 대한 환기시설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한해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관련 조사부터 계획 수립, 실제 환경 개선까지는 앞으로도 2년 가까운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난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68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12살 B군이 크게 다쳤고 운전자도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 의원들이 레고랜드발 사태에 대한 김진태 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도지사의 정책 판단에 의해 강원도의 신용이 무너졌다며 도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가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 2,050억 원은 오는 9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원주 종합버스터미널이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통합 운영을 개시합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매각으로 인해 고속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터미널 양사는 통합 운영 합의 이후 매표 수수료에 대한 합의를 완료했으며 원주 종합버스터미널을 통해 전국 130여 개의 도시와 지역을 연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하나의 길. 포르투갈 선수 6명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 사이로 길을 받고 국민들에겐 위로와 희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땀에 젖고 시야를 가리는 마스크만 없었더라면. 각자의 길.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방침에 일부 지자체들이 다른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처음으로 의무화 해제를 예고하자 충청남도가 동조에 나섰고 부산시는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론은 엇갈리는데요. 지난 9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더니 의무 해제 가능이 55%, 해제 불가능이 41.8%로 나타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 1월 말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로 향하기 전 손흥민 선수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 경기에서 쓰게 될 저의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시작을 지원하기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정치, 경제, 행정, 언론, 문화, 학계 등에서 활동하는 출향 인사 300여 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추진위는 특별자치도를 홍보하고 특별자치도법 특례 조항 추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56억 원과 군비 14억 원을 포함해 70억 원을 투입해 다목적 드론센터를 건립합니다. 다목적 드론센터는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시험 비행이 가능한 실내 비행장과 드론 교육시설을 포함하고 드론 스포츠 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2023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군은 활주로, 관람데크, 잔디광장이 있는 드론 테마파크를 조성해 다목적 드론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선군과 평창군이 7일 올림픽 국가정원을 공동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서 두 지자체는 앞으로 올림픽 레거시 사업과 관련해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지난 10월 정선군은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관련 토론회에서 공동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정선군이 평창군과 강릉시에 공동 운영을 제안했는데 평창군이 의사를 보이면서 이번 협약이 성사됐습니다. 한라대학교가 7일 한라대 고향사랑 기부제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한라대 유동호 교수가 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박상원 센터장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이 속한 곳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